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예전에 변화경영연구소의 구본영 대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기업 입장에서는 변화란 늘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화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죠. 도태되지 않고 연속된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항상 시장과 산업의 흐름을 잘 이해하여 한 발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과감한 변화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패션 회사에서 미래 생활 문화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LF라는 기업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분석에 앞서 기업의 투자 포인트 핵심 3가지를 먼저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현금성 자산만으로도 현재의 시가총액을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기업의 자산 가치가 높은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만이가 깊은 산골에서 산삼을 발견했을 때의 심정이 바로 이런 기업을 발굴했을 때의 기분과 같지 않을까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기업의 총 자산이 아니라 유동성 자금만으로도 기업이 현재 시장에서 받고 있는 평가를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는 종목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두 번째는 이 기업의 앞으로의 성장성인데요. 패션 회사에서 종합생활 기업으로서 아주 소리 없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옷이라는 패션에서 출발한 기업이 의류뿐만 아니라 식품과 부동산 및 금융 산업 등 의식주를 아우르는 미래 생활 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패션 기업의 오프라인 유통망에서 탈피해서 온라인 유통 채널의 확장과 집중으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대전환을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면서 얼마나 흥분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지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여러분만 알고 투자하시길 바랄 정도니까요. LF는 과거의 LG 패션이란 회사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는 브랜드와 회사로 익숙한 기업입니다. 먼저 120년이나 된 영국의 닥스란 브랜드를 1983년부터 라이센스 전개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90년 자체 브랜드인 타운젠트를 남성복 시장에 새롭게 선보이면서 많은 인기를 누렸지만, 남성복 및 캐주얼 정장의 시장 축소와 함께 오프라인 유통망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결국 2017년 브랜드 가두 영업을 종료했지만, 다시 2018년에 홈쇼핑 채널을 통해 브랜드 전개에 본격 나서면서 홈쇼핑 전문 브랜드로 재탄생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아시겠지만 빈폴과 함께 외국 브랜드로 잘못 알려질 정도로 워낙 유명하고 우리에게 익숙해진 헤지스가 국내 순수 브랜드이고요. 이게 LG 패션에서 론칭한 것을 알고 있으신지요? 그리고 이제 2005년에는 프랑스의 라프마를 라이센스해서 국내 아웃도어 성장 붐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라프마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국내 아웃도어 시장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한때 아웃도어의 경연장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시장 성장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희미해질지 모르겠으나 기억에서 희미해질지 모르겠으나 라프마를 포함한 국내 및 해외의 여러 굵직한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에서 단일 국가로는 미국과 독일의 아웃도어 시장에 견질 만큼 화려했던 시기가 분명 있었습니다. 2000년 초반 5천억 원 정도의 시장이 2014년 무려 7조를 넘어서면서 너도 나도 어디를 가더라도 아웃도어 열풍을 쉽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아웃도어 의류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면 굉장히 이상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유행은 정말 한때라는 말을 절감합니다.
라프마도 이러한 아웃도어 광풍에 큰 매출을 올리다가 근래에는 결국 인기가 시들해져서 브랜드를 아예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이제는 아쉽지만 국내 시장에서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1년 그 뉴욕의 디자이너 브랜드인 그 질 스튜어트를 국내에 새롭게 론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올해 20년 3월에는 미국의 이제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인 이제 챔피온을 전개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기간에 미국의 이제 토털 신발 브랜드로 유명한 탐스를 국내에 지금 전개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굉장히 친숙한 브랜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회사인데요. 아무래도 LF보다는 LG 패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이 회사의 역사를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회사는 1953년 현재 LG그룹의 모태가 되는 라키 산업에서 출발하였습니다. 1956년 반도 상사로 상호가 변경이 되었고 당시의 가발 제조업을 통해 기업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1974년에 반도 패션으로 숙녀복을 출시하였고 95년도에 반도 패션에서 사명을 LG 패션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에 LG 상사에서 독립법인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국 2014년도에는 LG 패션에서 지금의 LF로 상호와 CI를 변경해서 그 패션 기업에서 미래생활 문화 기업으로의 변모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재무제표를 포함한 기업의 사업 보고서와 함께 종목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는 LF라는 지배회사가 있으며 지배회사와 함께 41개의 연결된 종속회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3대 사업 영역에서 지배회사와 종속된 회사가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LF로서 패션과 의류 판매를 하는 국내 패션 사업 부문과 그 LF푸드라는 식품 및 식자재와 외식 영역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식품 사업 부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신탁과 금융 등의 사업 부문인 호람코 자산 신탁이라는 리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패션 회사에서 식품과 부동산, 금융 등의 3대 사업 영역은 그 LF를 기존의 패션 기업에서 의식주를 아우르는 미래 생활 문화 기업으로의 면모로 완전히 탈바꿈하여 기업이 앞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도기로 현재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를 앞선 화면에서도 밝혔지만 높은 현금성 자산과 함께 정체된 패션 사업에서 미래의 생활 문화 기업으로의 변화는 이 기업의 미래를 더 한층 밝게 볼 수 있는 긍정적인 투자 요인으로 확신합니다. 이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구본걸 회장은 그 LG의 창업주인 고 구인회 회장의 손자이며 그 구자승 전 LG 상사 사장의 장남입니다. LG 패션은 2007년 12월 LG 상사의 패션 부문을 분할해서 신설한 법인인데 닥스, 라프마, 헤지스 앞서 말한 의류 브랜드로 유명하지요. 그렇지만 국내 패션 시장 정체가 장기화되는 데다가 이제 글로벌 패션 기업의 국내 진출로 경쟁이 매우 치열해져서 패션 하나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힘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구본걸 회장은 신사업 확대와 동시에 본업인 패션 부분에선 내실을 다져왔는데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효율 경영을 펼치는 대신 여성복과 남성복 등 성장이 정체된 백화점 매장을 과감히 정리하고 27년간 운영해온 타운젠트 브랜드도 결국 철수를 시킵니다. 반면에 온라인몰은 매우 강화했는데요. 2015년 패션 전문 케이블 채널인 동아TV를 인수해서 업계를 한번 화들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채널을 인수해 판매망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 콘텐츠에 투자하겠다는 그 구본걸 회장의 당시 의지였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 백화점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온라인 비즈니스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그 패션 브랜드 전문 몰인 하프클럽.com을 보유한
그 패션 전문 온라인 기업 트와이스크를 인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패션 기업들이 온라인몰을 강화하고 있지만 LG패션은 이미 그 전에 사업의 생태계에서 생존을 위한 전략을 한 발 보다 빨리 세워 실행을 했던 점이 탁월한 경영자로서의 결단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한동안 300억 원 안팎을 오가던 그 비패션 부분 매출이 16년 461억 원으로 증가하고 17년에는 16년 대비 3배 이상 껑충 뛴 1,500억 원대에 올라섰는데 그 18년 비패션 부분 매출은 2천억 원대를 넘어서 구본걸 회장이 비패션 분야로의 체질 개선을 선언한 2014년 매출의 10배에 달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구 회장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그 업계 관계자는 경기 부진으로 남성복과 여성복이 고전하는 그 상황에서 다양한 카테고리로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18년 8월 달에 이제 코람코를 인수하면서 부동산 금융업 진출을 하게 되는데 재무통인 구본걸 회장의 또 다른 승부수로 랩 사업 구조가 패션과 금융 양대 축으로 재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매우 보수적인 경영 방침을 갖고 있는 LG가에서는 다소 이례적인 행보로 그 구본걸 회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코람코는 2000년대 초 외환 위기 직후에 그 많은 국내 기업들이 부채 상환을 위해서 이제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했지만 이제 적합한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제 반면에 유동성이 풍부해진 은행들의 경우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국채만을 매입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는데요. 이 두 주체 간의 고리 부재를 해결하고 국내 이 부동산 산업의 발전과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2001년 코람코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출범 이후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금융기관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열어주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 왔었습니다. 이런 코람코가 18년 8월에 이제 LF의 이제 품에 안겨서 기존의 어떤 패션 사업 부문과 식품 사업 부문과 함께 이제 부동산 및 금융의 큰 어떤 하나의 사업 부문으로 이렇게 3대 사업 부문을 가지고 이제 미래의 종합 생활 문화 기업으로서의 그런 어떤 성장과 가치를 더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20년이죠. 올해 1분기의 사업 부분별 매출을 살펴보면요. 그 아직까지는 패션 부분이 2,800억 원으로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 금융이나 이제 기타 식품 사업 부분의 매출도 이제 계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좀 이해가 되고 또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요. 보시면 알겠지만 유동부채가 7,500억이지만 이 2배에 가까운 유동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고자산이 4천억 정도인데요. 이 지금 시가총액이 약 3,500억인데 재고자산 4천억만으로도 시가총액이 넘는 상황이고요. 그 재고자산을 완전 제외한 현금성 자산도 약 4천억 정도로 정말이지 믿어지지가 않을 만큼 이 유동성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산 가치가 매우 높은 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금성 자산으로도 현재의 주식을 다 정리하고도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업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 현재 유통 주식수는 약 2,900만 주 정도이고요. 이제 올해 초에 그 주주 권리와 이제 주가 안정을 위해서 자사주 78만 주를 이제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이제 오너 일가가 40% 넘는 주식 보유를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11%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10년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 최근에 계속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그 3월 코로나로 인해 역사적 저점이죠. 8,860원을 기록한 이후에 12,000원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 보시면
그 PER은 현재 주가 기준으로 7.05배로 같은 업종의 22배에 비하면 상당히 저평가뿐만 아니라 PBR 0.29배는요. 지금 한국전력이 0.19배인데요. 이 한국전력과 비교를 해도 자산 가치로만 따져봐도 굉장히 지금 저평가 구간입니다. 특히 현금성 자선 4천억 가까이 있다라는 건요. 정말 다른 기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견실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매출 추이를 연간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요. 매출은 매년 약 1조 5천억 정도로 신규 사업 확장으로 최근에 1조 8천억까지 이제 올라갔고요. 이제 19년도에 코람코를 인수하면서 충당금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이 증가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큰 폭으로 이제 조정이 되었지만 20년 올해부터는 안정적인 이익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계속 성장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매출이 1조 5천억인데 시가총액이 3,500억 원이 웬 말입니까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저는 좀 느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회와 위험을 한 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기회적인 부분은 현금성 자산만으로도 현재의 시가총액을 넘어선다는 것이고요. 기존 오프라인 유통망에서 온라인 유통망으로 매우 발빠른 방향 전환을 하고 있고 사업의 다각화로 의식주를 아우르는 미래 생활 문화 기업으로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으로는요. 사업의 확정이 언제나 성장과 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과 업무의 형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동산 신탁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얼마나 견조한 매출과 이익에 기여할지는 앞으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회성 비용이라고 하지만 작년까지는 부동산 금융사업으로 인한 이익 훼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사업이 성장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올라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션이라는 본업이 기존 가두점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브랜드 전개 및 철수를 하면서 성장과 이익을 달성했지만 여전히 패션 사업이라는 이런 오프라인 채널이 중요한 유통망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앞으로의 브랜드 전개가 어떻게 쉽게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오늘의 영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번 영상을 통해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드립니다.